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7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묘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이고요. 그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일간이 경금이었고요. 오늘은 일간이 신금이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가 경금과 신금은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월령이 같다 하더라도 일간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사주는 뭐예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의 일간 신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양금이다라고 했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그래서 음금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똑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 그 다음에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은 서로 다릅니다. 양은 남자요, 음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투박하고 거칠고 남자답고 좀 강하다라고 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약간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좀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금을 물상에다가 이렇게 비유할 때는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 음금 같은 경우 부드럽고 좀 유연하고 말끔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주옥 같은 거 있잖아요. 주옥이라든가 아니면 보석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이라든가 원석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원철과 원석을 갖다가 단련을 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하고 반지라든가 기금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단련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금은 보석 같은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 임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반지라든가 보석 같은 것을 이렇게 깔끔하게 닦을 수 있는, 옛날 같은 광약이라고 그러죠. 광약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잘 깨끗하게 잘 닦은 다음에 저기 금문방 같은 데 가면 할로겐 등을 살짝 이렇게 켜놓게 되면은 그 빛을 받아서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빛이 나고 아름다운 그런 광을 이렇게 광채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사주라고 하면,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련한다라고도 표현하죠. 금을 갖다가 쇳덩어리를 갖다가 불에다 달구거나 아니면 녹여서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신구들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원철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 금이고,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왕해도 일간이 왕해도 그렇게 화로서 다시 금을 단련하고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수를 봐서 왕한 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더 좋은 사주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신금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이라고 하는 때에 태어났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금이 왕한 금왕절이죠. 금이 아마 12개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달이 있는데, 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달이 바로 이 6월이고요. 신유월이 모두 금이 왕한 금왕절에서 신월도 마찬가지고 6월도 금이 왕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술월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술월이죠. 원래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인데, 신유술 서방을 이렇게 완전히 갖추게 되면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월도 금이 왕해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화가 왕한 4월 같은 경우에도 사유축 금국을 이루게 되면 4월도, 뜨거운 여름도 금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4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왜 그러냐면, 물론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 4월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4월은 금의 어떤 때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월도 유금을 본다든가 신금을 본다든가 축토를 본다고 하게 되면 금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간혹 가다가 진월에 진유 합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도 금이 좀 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월 6월은 원령 자체가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이라든가 사월이라든가 진월 같은 경우에는 합을 형성하죠.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육합도 있을 수가 있겠고 방합도 형성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삼합이죠. 삼합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은 진월이라든가 4월이라든가 수월 같은 경우는 원령 자체가 금이 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합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금이 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이 형성되게 되면 마치 신유월에 금이 왕한 것처럼 그렇게 금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도 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은 일간이 왕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격? 그렇죠. 양인격이라고 했고요. 양인격은 양인 가살이라든가 살이라든가 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아니면 살인상제가 된다라고 하면 양인을 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금왕절이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양금인 경금이 아니고 음금인 신금이 되기 때문에 격 자체는 양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저께 설명드렸던 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일간 자체가 음간이기 때문에 양인격, 양인, 가살, 살인상제는 어저께 경금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격국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아니라 이걸 걸록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 걸록격이든 양인격이든 어떻다 이 원령을 일간 자체가 원령을 득했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원령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인묘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얻은 게 아니죠.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을 원령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것. 하지만 이렇게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경우에는 그 원체 금왕절에 일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신왕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는 양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신금이 당연히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일간 특성, 신금의 특성은 뭐예요?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화를 다시 보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수 같은 것이 투출을 하게 되면 신금이 왕한 신금이죠. 신금 자체가 왕하다고 해서 무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금이 약할 때는 1캐럿짜리 다이아라고 생각하게 되면 신금이 왕하다라고 하면 5캐럿 내지는 10캐럿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그 다이아도 될 수가 있겠고 금괴도 될 수가 있겠죠. 좀 큰 금괴 하나 있으면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다이아가 1캐럿이든 다이아가 10캐럿이든 뭐 다이아가 크다고 해서 불에다 녹이고 그러진 않죠. 크든 작든 간에 신금은 뭐 해야 된다?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월하고 6월하고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요. 그리고 신월 자체는 본기가 경금이죠. 경금은 금 자체가 좀 왕금에다가 경금 뭐야 완철금에서 원철과 같다 그랬잖아요. 약간의 불순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신월이 아닌 6월 같은 경우에는 그 본기가 경금과 신금이죠. 6월의 본기는 신금입니다. 신금은 맑고 깨끗한 보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신월은 약간 금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약간 탁한 기운을 띠게 되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탁기가 전혀 없다.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6월의 신금은 맑고 깨끗한 걸 더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수쌍청이 될 수 있는 내지는 백수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개수가 6월에 태어나고 임수가 6월에 태어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간이 금이냐 일간이 수이냐 이 차이
만 있는 것이지,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 깨끗해야 되고 수도 깨끗해야 되는 것은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나도 금백수장 금수쌍청을 좋아하는 것이고,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를 봐서 또 도세주옥하게 되면 또 금백수장 금백쌍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죠. 이렇게 되면 사주 자체가 매우 깔끔합니다. 신금일간이 이렇게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군더더기 없이 딱 보게 되면 사람이 되게 똘똘하고 똘망똘망하고 머리가 굉장히 샤프한 그런 사람이고요. 외관상으로 봐도 금백수성이 된 사람들은 외관이 수려하죠. 외관이 수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자는 미남이 많고요, 여자는 미녀가 많겠죠. 미남 미녀가 많고 거기다 대고 머리도 좋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신금이 6월에 태어났는데 무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토라든가 기토, 토가 사주에 잡난하게 되면, 잡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이 여러 가지 막 끼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잡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가 있게 되면은 신금을 탁하게 만들죠.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흙에 해당이 돼요. 흙이 신금을 갖다 더럽히게 되고요. 또 무토가 있게 되면 임수를 갖다가 토극수해서 임수를 파극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간목이 목극토에서 토를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무토가 병이 되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거죠. 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으로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토가 있게 되면 약으로서 간목을 쓰는 것이 좋죠. 병을 얻었는데 약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픈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은 치료제를 투여해서 고치면 되는 거고요. 일반인 사람들은 감기 예방,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예방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걸릴 일이 없어. 그러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없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의 해악질, 무토가 나쁜 짓 하는 것을 전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는,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월에 무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무토가 투출되지 않으면 간목도 필요 없죠. 몸이 건강한데 굳이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에 해당이 되죠. 아픈 것이 독인데 독으로서 우리가 또 독을 치료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사람 약을 너무 오남용하게 되면 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보아서 도세주옥하게 되고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병화로서 뭐 조우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금수가 얼마만큼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화로서 조우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를 보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정화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건 7살 평간에 해당이죠. 그래서 이 7살 평간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신금을 갖다가 녹여버리기 때문에 화를 이렇게 정화를 보는 것은 좋지 않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화를 보게 되면은, 정화는 뭐예요?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를 갖다가 정화가 묶어버리게 되면 임수가 일을 하지 않고 정화하고 하게 되면 임수는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데 써야 되는데 정화가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임수가 용신으로서 작용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화가 필요해서 조우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화는 좀 지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중에 이렇게 병화가 있다던가 아니면 오중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오중에 정화가 이거 임수하고 이렇게 합하지 않고요. 오중에 정화가 천간에 있는 신금을 갖다가 극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지상합이라고 해서 오화가 하고 임수가 있으면 천지상합으로 해서 오중정화하고 임수하고 이렇게 합해서 못 쓴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화가 필요할 때는 지지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서로 구애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천간에 있던,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정화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문제 되진 않아요. 이것들이 용신으로서 것이 붙어 있을 때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명식 보고 상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신금이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비견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의 격은 비견격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영어로 치면 약간 콩글리시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이거는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일단 걸록격이 되게 되면 일단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억부용신법이라고, 억부용신법이라고 배웠는데, 억부용신법은 뭐예요? 일간이 왕하면 억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면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억부용신법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과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억부용신법에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6월에 태어나거나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나는 경우에는 이제 부는 아니고 이제 억을 써야 되는 거죠. 억을 써야 되는데, 이 일간이 왕할 때는 억을 쓰는데 무조건 억갑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왕한 자를 설할 것이냐라고 하는 설계의 개념과 왕한 자를 그야말로 억압할 것이냐, 이 차이인 것인데, 경금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억, 정화로서 통제하고 녹여서 단련하는 왕자의 억이 맞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억제하기보다는 임수로서 뭘 하는 것이 더 좋다, 왕자의 설하는 게 더 일간의 특성상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억부용신법 일간이 왕하면 무조건 관살로서 억제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일간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경금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왕자의 억이 중요한 것이고요. 신금 음금인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왕자의 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수 같은 것이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왕자의 설로서 왕금의 기운을 설계하게 되면은 상관의 용도도 생기고 일간의 용도도 생기죠. 그러니까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까도남이 많습니다.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굉장히 아름답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죠.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6월의 신금이 경금을 보게 되면, 제가 이런 경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메모를 해놓게 되면, 음간이 양간의 임관지에 생하고, 천간에서 양간을 보면 마치 양간과 같이 놀아라. 양간과 같이 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거는 제가 이런 경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간과 같이 논하라고 하는 것은 용신, 취용, 법이 양간과 같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왕금의 기운을 이렇게 설계하게 되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음간이 신금이라 하더라도 정화로서 금을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신금이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금을 단련해서 다시 만든다라기보다는, 경금이 있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겁재를 갖다가 병화 내지는 정화가 더 공력이 더 크겠죠.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얘를 단련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보면 얘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잘 닦여져 있는 안경알이라든가 거울이라든가 유리창 같은 것이 6월의 신금이라고 하면, 경금을 보게 되면 마치 애들이 짱돌은 뭐예요? 경금이죠. 짱돌을 던져서 신금을 깨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금왕절에 음금이 신금이 경금을 보게 되면 오히려 겁재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라든가 병화가 있어서 얘를 통제하게 되면 신금이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아마도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뭐예요? 경금하고 이렇게 탐합해 가지고 경금을 약간 묶어 놓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반시켜 놓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연지 자수를 봤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자수가 이렇게 설계하게 되는데, 자수는 그 본기가 뭐죠? 그 본기가 뭐냐면 개수이다. 개수잖아요. 왜냐하면 지장간을 보게 되면 임수하고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본기인 개수만 이렇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를 쓰지 못하죠. 그래서 본기가 개수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은 설계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신금을 모아지 못한다? 도세주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별도로 지지에 뭐 신중에 있는 임수라든가 아니면 해중에 있는 임수, 이 신금 안에는 지장간에 임수가 다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중 안에도 그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임수라든가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는데, 더 좋은 건 임수가 이렇게 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왕절에 임수가 있으니까 자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능히 왕왕 금의 기운을 설계할 수는 있을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 다시 이렇게 있게 된다. 금이 굉장히 왕한 그런 사주이죠.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로서 단련을 하는 쪽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임수로서 도세주 하는 쪽으로 봐도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술을 보게 되면 사주에 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맑고 깨끗하고 도도해질 수는 있겠지만, 화기가 부족하면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쌀쌀맞고 자기 어떤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만 딱 생각하죠. 왜 가끔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은 굉장히 냉철하게 잘하고요. 사람을 간파하거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데 굉장히 좀 냉정하고 좀 쌀쌀맞죠. 딱 그 FM이라고 하죠. 딱 법만 딱 준수해가지고 사람이 온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주가 만약에 화를 보지 못해서 화가 없어서 조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냉랭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6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개수가 6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지만 뭘 중요시한다? 금백수청이 되느냐, 같은 말로 금수쌍청이 되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게 봅니다. 금백수청, 금수쌍청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 청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티끌 없이. 그래서 6월의 신금 같은 경우 뭘 보면 안 좋다?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자시라든가 기축시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토가 있기 때문에 금을 갖다가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될 것 같고요. 무술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금을 갖다가 매금할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요 기토가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기토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한번 써놓고 볼게요. 기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기축시하고 기해시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기축시는 축을 봐서 기토가 뿌리를 얻습니다. 물론 이제 일지 있는 유금하고 유축 회금에서 이것도 금이 왕해지긴 하지만, 이 기토 자체가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금을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있습니다. 당연히 을목 가지고 이 기토를 갖다가 제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을목이 뭐하고 있습니까? 경금하고 놀고 있느라고 경금도 묶여 있고요, 을목도 묶여 있어서 이 을목은 기토를 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축시는 신금을 갖다가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더 강하다라고 하면, 기해시 같은 경우는 기토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지에 해중부토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해중에 있는 부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로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하는 정도로 그냥 쓰면 되는데, 신금이 그러면 전혀 기토를 갖다가 탁하게 하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토가 아무리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약간 0.001이라도 신금을 약간 탁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지만, 해중에 있는 임수가 능히 그 정도 티끌은
닦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만약에 이게 축토가 돼 가지고 임수를 못 보게 되면 이와 같으면은 오히려 신금이 더럽혀져 있는데 닦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무자, 기축, 무술, 기에 모두 뭐예요? 사주에 화가 없죠. 그러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냉정할 뿐 온기가 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물론 이제 대운에서라도 화기운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금수의 기운을 다시 보는 것보다는 화를 봐서 조금 대운에서라도 조우가 되면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신묘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자, 신묘는 화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일시로 묘유충이 되는 것이 좀 안 좋습니다. 선생님, 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유충하면 요 유금도 깨지고 묘목도 깨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 깨트리면은 그거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일지운과 시지운이 충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은 이거는 평생 내가 갖고 다니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이것도 재성하고 충하다 보니까 일간화하고 재성을 충하게 되면은 내가 돈 벌려고 하면 어떤 현상, 판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주 자체가 뭐예요? 신묘시가 되면 신금, 유금, 경금, 비경겁제가 많죠. 이걸 갖다가 군비쟁제, 군겁쟁제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심이라든가 돈을 벌려고 뭘 하게 되면 자꾸 판이 깨져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대가를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동업 같은 걸 했는데 돈을 내가 못 받는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묘충돼서 좋은 경우가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나은 것 같죠. 이렇게 진유합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유합금 상태에서 금이 왕한데 임수가 왕금을 갖다가 설기순세하죠. 설기순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수의 뿌리를 놓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약하지 않습니다. 화가 없는 것이 조금 단점이긴 하나 이건 뭐예요? 대운에서라도 이렇게 목화운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금수운도 수운도 나쁘진 않지만은 사주가 너무 차가워지면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대인관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주가 이렇게 짜여져 있을 때는 이제 음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죠? 음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운에서는 좀 양기를 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화가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화가 이렇게 지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말한 개사시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사유해금하죠. 준삼합이 되는 것이고, 개수 투출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화가 있어서 조우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뭐라 그랬냐면 금의 기운을 설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하고요. 6월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억압되죠. 안 그래도 사유 앞에서 사중에 있는 병화가 많이 약해져 있는데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저 병화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면은 도세주옥하는 공력이 있지만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뭘 조심해야 되냐? 내가 하는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개수가 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사주가 매우 한습하고요. 건강상 약간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한습한 사람들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때 이게 한습한 사람들이 겉은 뜨겁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속은 많이 냉하기 때문에 찬물을 먹는다거나 하는 것은 좀, 특히 아가 때, 어릴 때 냉수 벌컥벌컥 먹거나 또 꼬마 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 바로 배탈, 설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습한 사주는 절대 어렸을 때라도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많이 먹이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어쩔까? 그러면 항상 대운을 봐야 되는 것이지 금묘화실 이론을 따라서 연주가 어떻고 월주가 이렇고 어떻고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일리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사주 원국과 대운과 그 다음에 그 대운 안에 있는 세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사주의 기륭을 판단할 때는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